자, 오늘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거래를 하는데 과연 금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거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어, 음, 금융 거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금융 거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래는 항상 양쪽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셀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을 우리가 바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셀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물 교환 시대에는 누가 바이오고 누가 셀러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사과하고 바나나로 바꾸겠다 하면은 사과를 주는 사람이 셀러인지 아니면은 바나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경제학의 다른 데서 배우면 되고 우리는 돈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바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불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바이어고 그 다음에 돈이 아닌 다른 걸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다른 걸 받는 사람이 바이어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다른 물건을 지불하는 사람이 셀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어가 셀러에게 1달러를 주고 그다음에 셀러가 바이어에게 애플을 주었다. 사과를 주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사과 하나에 1달러다라고 하는 거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만 이런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거래만 있을까?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거래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래가 있을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돈과 애플이 움직인 건 다 현재 시점에 모두 다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점을 약간 나누어서 지금 그래서 이게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여전히 이쪽은 셀러고 여전히 이쪽은 바이어입니다. 근데 시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건 가능할까? 사과를 하나 받고 현재 그 다음에 바이어가 미래에 1달러를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1.1달러를 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를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뭔가를 사죠. 그러면 그 물건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실제로 신용카드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달 후에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좀 근데 한 달 후에 1달러를 지불하는 거지 1.1달러를 지불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신용카드 회사라고 하는 곳이 사실 여기서 이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원래는 1.1달러를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신용카드 회사는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1달러만 지불하도록 해요. 그 대신 어디서 돈을 받아가냐면은 이 물건을 판 사람한테 1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0.99달러를 주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가격으로 미래에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의 모습으로 얘기하면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1달러를 건네주면은 이게 또 하나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 회사가 이제 여기에 약간 개입을 해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뭐 사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물건 없어 집을 받음으로써 더 많이 팔 수 있다면 1센트 덜 받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이 스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겠다. 근데 집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 방법을 보냐면은 현금 1억 원을 내고 그냥 집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돈을 빌리죠, 은행에서. 그래서 일단 집을 사서 빌린 돈을 주고는 그리고는 은행에다가 내가 차차 이자를 갚아 나가고 마지막에 원금을 받는. 그래서 결국 이 2번 모습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채권의 형태. 이어서 1번 거래나 2번 거래나 금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요 미래 시점에서 1.1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실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을 주는 거나 미래 시점에서 1.1을 주는 거는 물론 여기서 이제 왜 0.1이 붙었는가는 그거는 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미래 1이나 현재 1은 미래 1.1과 항상 같은 숫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크레딧만 충분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좀 컴플리트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이나 미래에서 1.1은 사실은 같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하는 이런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생각해보면 3번 거래가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여기가 현재인데 그리고 여기가 미래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시점에 1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F를 받는 이런 건 가능할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프리페이드 카드에서 미리 돈을 내고 그것은 사실 그게 아니라 얘는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아주 초창기 형태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주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식은 그럼 지금 돈을 주고 내가 미래에 주식을 받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들한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주식을 개발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지만 아마 주식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여기다가 유럽에서 만든 많은 물건을 가지고 막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 있는 인디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물건을 인도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인도에서만 나는 물건들, 예를 들면 뭐 비단이라든지 향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다시 배를 타고 막 해서 유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지고 온 인도의 물건들은 그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가서 거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동인도 회사가 생기고 뭐 이런 걸 다 역사 속에서 배웠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주식이. 자, 왜 주식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처음에 이 배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은 그냥 모험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험가에서는 그냥 나는 세상에 가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보고 싶다. 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항상 누가 들어오냐면은 뭔가 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당연히 이 2번 거래 같은 이런 2번 거래 같은 채권이라든지 또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 대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돈을 빌리면 만기 시점이 됐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출을 받기에는 이 인도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일단 한번 가면 뭐 한 달 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2년, 3년, 뭐 길면 5년 후에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어떤 여기서 1달러를 받으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일러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적은 종이를 이 바이어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우리가 가서 어찌어찌 해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비싸게 판 다음에 그 남은 돈들을 요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게 주식이다. 이게 주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일정 금액을 하는데 결국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주식이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게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발행이 되고 그 네덜란드가 그것을 거래하는 곳을 만들면서 거기를 중앙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네덜란드가 그 센트럴 뱅크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만들어진 센트럴 뱅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결국 1번 거래, 현재 시점에서 돈을 주고 또는 돈을 받고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건 가능하고 그다음에 2번 거래, 현재 시점에 내가 먼저 물건을 받고 미래에 걔의 미래 가치인 만큼 1.1의 돈을 준다. 또 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채권의 형태를 이용하면 2번 거래도 가능해요. 3번 거래, 미리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현물을 받는다. 이게 주식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배우고 나면 이 주식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의 옵션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시점이 현재와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돈이 이렇게 흐를 수 있고 물건이 이렇게 흐를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 이외에 네 번째 새로운 거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네 번째 새로운 거래의 모습은 이쪽에 여전히 셀러가 있고 이쪽에 바이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 근데 현재 시점에는 아무런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주지도 않고 물건을 주지도 않고 아무런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데 미래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을 1.1을 주고 그 대가로 성화를 받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미래 부분만 딱 띄어서 이게 미래에 그냥 그때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지 하면은 그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자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1.1이라고 하는 돈, 물론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서 주기로 한 이 애플, 사과도 또는 내가 사실 여기서 이제 일부러 애플이라고 말을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애플은 우리가 먹을 사과가 아니라 애플의 주식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앞에 있던 이 세 개도 다 애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것을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한 돈을 주고 그리고 약속한 애플의 주식을 받는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거래를 가지고 포워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그럼 도대체 이런 거래는 왜 하는 걸까? 포워드 거래는 왜 하는 걸까를 여기에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간단하게 써볼 사람 또는 거기에 쓰는 게 싫으면 이 채팅창에 왜 사람들은 포워드 거래를 할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hedge, 그죠? 사는 사람은 미래 가격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 가격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학생은 너무 공부를 안 돼.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투기 목적이고 하나는 hedge, 나머지는 무채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중에 사려고 했던 주식이 선물 거래 때 저 제시한 금액보다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야기가 사실은 다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거래가 시작된 그 첫 번째 동기로 사실 이 거래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가 이 거래를 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그 기록도 근데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해지 목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뛰지만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일상에 비행기를 얼마든지 예약을 하고 뭐 내가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다 가능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후에 유럽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비행기표를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예약할 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유럽까지 가는데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행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6개월 전에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고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뭘 믿고 그렇게 할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행기 가격이 변할 거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비행기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거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 가지고 있고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석유 가격이에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갑자기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우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이 없어진다. 기름값이 오른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나한테 6개월 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지금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올랐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유가는 지금의 유가의 가격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석유의 가격이.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비행기 회사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는 해지의 목적으로 이걸 하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꼭 그러면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 가격이 올라갈 거다 또는 내려갈 거다에 베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팅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베팅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해지를 하는 사람도 물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해지를 하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기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지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시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에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는 무차익 거래, 그래서 이게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점점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래를 봤을 때 이게 해지 거래인지 아니면 이게 스페큘레이션인지 아니면 이게 아비트라지 거래인지 그거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이거는 해지 거래입니다. 이거는 뭐 아비트라지 거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사고자 팔고자 하면서 거기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이 포워드 거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 이 포워드 거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포워드 거래를 이제 이야기하면은, 위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했지만 좀 더 잘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두 상대방이 있고, 그리고 그 두 상대방이 어떤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가 뭐냐면은, 정하여진 기초 자산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초 자산을 아까 그림에서는 애플 주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화이트보드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미래의 그 석유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심지어는 크레딧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초 자산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메저러블한 그런 어떤 기초 자산의 가격을 두고
사자, 팔자를 서로 동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그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재 시점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지금 현재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그게 그냥 그 두 명이 서로 결정을 하면 서로 동의를 하면 되는 가격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미래에 두 사람이 동의한 특정 어느 시점 그래서 특정 어떤 미래의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forward contrac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forward contract에 당연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고자 하는 사람, 그 기초자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롱 포지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초자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가지고 숏 포지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셀이라고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옵션 이야기를 들으면 꼭 셀이 숏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로 두 개의 다른 포지션이 있다.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더 질문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기로 했다. 그러면은 과연 손해가 전혀 없을까? 근데 이건 이제 사실 해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만약에 스페큘레이트라는 사람,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난 얘가 올라갈 거다 또는 내려갈 거다라고 베팅을 한 사람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해지를 한 사람의 관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비트라지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셋이 다 똑같은데 근데 누구의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가장 쉽냐면은 이 스페큘레이터의 관점에서 가장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페이오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그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이오프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손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 2차원상의 그림은 XY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이쪽은 X축이고 이쪽은 Y축입니다. 근데 X축에다가 이 마이너스 쪽으로 더 여기다가 이제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이 X축을 더 이상 X라고만 부르지 않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얘를 ST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ST의 의미는 이 T는 미래의 그 만기 시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를 maturity date, 그래서 만기 시점. 그리고 이 ST는 뭐냐면은 그 만기 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인데 지금 애플 주식의 가격이 아니라 6개월 후에 하기로 했으면 6개월 후에 애플 주식의 가격이 0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걔가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요 X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미래 시점에서의 그 기초자산의 가격,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Y축에 그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페이오프. 근데 페이오프는 항상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숏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요. 그래서 일단은 롱의 관점에서 바라본 페이오프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롱의 관점은 아까 우리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내가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롱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관점에서 내가 애플 주식을 지금부터 6개월 후에 1달러를 주고 사기로 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미래 시점에 애플 주식의 가격이 진짜 딱 1달러냐.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달러일 때 내가 이익을 볼까 아니면 손해를 볼까를 생각해 보면 미래 시점에 애플 주식의 가격이 1달러면 나는 1달러인 물건을 1달러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나 1달러인 물건을 1달러에 사면 나의 손익은 그러니까 X축의 좌표는 1이고 Y축의 좌표는 0인 2점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를 바꾸었어. 그래서 요 1이라고 하는 애, 여기 1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K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forward price,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기로 했다에서의 그 K가 1. 내가 아까 했던 예수는 1.1. 예. 근데 뭐 그 숫자는 어차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K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미래 시점의 가격이 이 K보다 크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미래의 비싼 가격, 그러니까 미래에 나는 애플 주식은 1.1달러에 사기로 했는데 그게 하나에 2달러이다 하면은 나는 미래에 그러니까 그 미래 시점이 되었을 때 2달러인 주식을 1.1달러에 살 수 있기 때문에 0.9달러의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면은 여기에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만약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가 사기로 한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나는 더 싼 물건을 내가 더 물건의 값은 싸지만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사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이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을 다 이어보면 그래프가 잘못 그렸다.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달러에 사기로 했는데 제 가격이 2달러가 됐다. 그러면 2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1달러만큼 이익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이고 만약에 1달러짜리 물건이 있는데 걔 가격이 100달러가 됐다. 그럼 여기가 99만큼 그래서 1달러에서 100달러니까 그쵸 99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100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당 99만큼의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똑같이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분을 보면 그것이 항상 같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식으로 우리가 이 좀 직선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해 보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준 게 기울기는 1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 X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 하냐면은 ST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Y는 페이오프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잠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B를 알아야 됩니다. B는 Y절편이죠. 자, 이 그래프의 Y절편은 얼마일까요? Y절편은 여러분들이 다 기대했듯이 마이너스 K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ST-K를 가지고 포워드 컨트랙에 이 식을 가지고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에서의 페이오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위에 있는 이 그림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가 K이고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을 가지고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에서의 페이오프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의 X축은 ST 만기 시점 T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Y축은 여기가 0이고 이쪽은 나의 프로핏? 게인? 뭐 아무튼 예 나의 포지티브 사이드 그 다음에 이쪽은 나의 로스여서 이쪽은 네거티브 사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일단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숏 포지션인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숏 포지션과 이 롱 포지션인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제로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인 거죠. 그래서 롱 포지션인 사람이 1만큼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이 1만큼의 이익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 숏 포지션인 사람이 잃은 1만큼의 이익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숏 포지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는 아까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를 대칭으로 그린 얘가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전히 여기는 ST이고 이쪽은 페이오프고 여기는 K이고 이 그림은 아니고 여기가 K이고 그리고는 얘의 페이오프를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수식은 아까 롱 포지션일 때는 얘가 뭐냐면은 ST-K였어요. 근데 숏 포지션이면은 이거 전체에다가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인 값이면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K일 텐데 이걸 다시 잘 정리했으면 K 마이너스 S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K 마이너스 ST를 다시 Y는 AX 플러스 B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X가 ST였고 그 다음에 A를 생각해 보면 기울기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생각해 보면 아까 이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었어요. 따라서 이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의 Y 인터셉트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쪽에서의 Y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K였으니까 이쪽에서는 플러스 K. 따라서 우리는 이 1차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ST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결국 다시 쓰면 K 마이너스 ST라고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워드 컨트랙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컨트랙은 두 거래 상대방 간에 특정한 기초 자산에 대해서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현재 시점에 미리 서로 동의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거래를 가지고 포워드 컨트랙이라고 하고 그 각각의 페이오프는 아까 이 그림에서 봤듯이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은 이렇게 숏 포지션은 이렇게 생겼고 얘를 수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ST-K, 얘는 K-ST. 인 것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포워드 컨트랙에 우리가 이제 포워드 컨트랙 또는 선도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걔가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워드 컨트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파생 상품의 두 가지의 빌딩 블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얘가 포워드 컨트랙.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파생 상품에 관련되는 책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파생 상품의 기초 빌딩 블락으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선도 계약, 그다음에 선물 계약, 옵션 계약, 그리고 수합.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선물 계약이나 수합은 이거는 빌딩 블락이 아니에요. 왜 빌딩 블락이 아니냐면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선도 계약의 장래화. 그러니까 장래화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선도 계약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선도 계약은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화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래를 좀 더 규칙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혹시 상대방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금 제도를 넣고 해서 그거를 장내로 가지고 내를 가지고 선물 계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선물 계약은 빌딩 블락이 아니라 선물 계약은 사실은 선도 계약을 좀 더 규정화시킨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수합을 이게 빌딩 블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합은 우리가 아마 이 수업에서는 수합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파생 상품에 관련된 다른 책을 보면 수합은 선도 계약들의 조합 또는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도 계약은 사실은 그러니까 수합은 사실은 선도 계약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걸 가지고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마치 다른 계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스왑은 그냥 선도 계약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여서 실제로 화장상품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선도 계약, 하나는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선도 계약이 뭔지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을 배운 겁니다. 자, 다음 거는 옵션. 옵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콜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풋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사실은 굉장히 얘가 특이한 애인데 옵션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옵션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포워드 컨트랙으로 돌아가서 포워드 컨트랙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의 그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이해할 때는 내가 그 당사자 입장이 돼 보면 또는 그 거래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래의 가격이 여기에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이게 여기서는 권리인데 이게 반대쪽에서 보면 쇼퍼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K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좋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쇼퍼인 사람에서는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권리인데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은 면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롱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도 여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위치입니다. 근데 숏 포지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숏 포지션에서 이익을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숏 포지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권리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만큼의 이익을 봐야 된다. 그러면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포워드 컨트랙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게 포워드 컨트랙인데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이런 건 없는 애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요 롱 포지션, 포워드 롱 포지션 사람의 권리 부분만 가져올 수 없을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만 가져올 수 없을까? 여기는 여전히 K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무였는데 이거 없이 여기는 0. 이런 애가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런 계약이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성립하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겠는데 이런 종류의 계약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콜옵션도 마치 포워드 컨트랙처럼 롱과 숏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콜옵션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예요. 그러면은 콜옵션의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는 어떨까? 자, 롱과 숏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포워드 컨트랙에서 롱과 숏이 어떻게 서로 바뀌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도 똑같이 대칭인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K.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콜옵션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콜옵션의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자,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둘 중에서 하나를 그냥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걸 선택할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할까요? 이 생각을 조금 해보면 답은 너무나 자명해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이걸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나한테 유리하면 그냥 돈을 얻는 거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돈 못 받는 거고, 여기 그냥 0인 거고. 근데 이 아래쪽을 생각해 보면 얘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앵간하면 돈을 잃고 잘해야 0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위쪽에 있는 애는 누구나 다 하려고 할 텐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롱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숏 포지션을 취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계약은 여기서 끝이면 이런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계약이 성립하려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사람한테 이익을 볼 것 같은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현재 시점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얼마를 줘야 되는가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나한테 미리 준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요 숏포지션 내가 미리 좀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쪽에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면서 기다릴게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콜옵션을 롱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얼마인지 모를 일정 가격을 숏 포지션을 취할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때 요 가격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콜옵션의 가격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포워드에 어디서 따라왔냐면은 포워드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따온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쪽을 따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자, 여기는 0이고 여기서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 이 콜 옵션을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이 뭐냐면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풋 옵션에서는 이걸 풋 옵션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콜 옵션에서 이 부분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풋 옵션에서의 이 부분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격이 비싼데 나는 걔를 물건의 가격이 싼데 걔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그게 풋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풋옵션의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이런 팔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한테 준 사람을 가지고 풋옵션의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롱 포지션은 무조건 숏 포지션보다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익을 얻든지 아니면 손해를 안 보든지. 근데 여기 있는 숏 옵션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이익을 못 얻든지. 따라서 여기서도 롱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만큼의 돈을 이쪽한테 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풋 옵션의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포드 콘치력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 콜옵션, 풋옵션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의외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처음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 공부하기에 좋은 책.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은 뭐 내가 배웠던 책이지만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은 by John C. Hall 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책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파생상품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하나쯤을 사두면은 좋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책을 사도 내 수업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옵션이 뭐다, 파생상품이 뭐다 이런 얘기 좀 한 그 책에 뭐 한 25분의 1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책에 없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사두면 좋은 건 뭐냐면은 첫째로 일단 되게 있어 보이고 책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 유학 간다든지 뭐 그러면은 거의 틀림없이 파생상품을 배우면 이 책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보면은 뭐 7판, 8판, 9판에서 계속 새로운 에디션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 fourth edition 이후면은 예, 여기서부터면은 다 오케이예요. 왜냐면은 이게 파생 상품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앞부분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새로운 파생 상품이 나올 때마다 뒤에다 더 추가하고 뒤에다 추가해서 책 두께만 점점 늘어났지. 사실은 폴스 이디션이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의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새로운 파생 상품들이어서 근데 사실은 이 4판은 구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구주 구하려고 하면 지금 뭐 어, 7 아니면 8 뭐 이런 건데 이게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려면은 이 책을 추천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글로 된 책을 안 보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한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글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잘 한글로 잘 설명한 책들이 없고 대부분 보면은 이 헐책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이 이상해져서 더 헷갈리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파생상품 가치평가 모델 당연히 다릅니다. 예, 당연히 다를 거고 그래서 내 강의가 원래는 이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하려면 한 학기 내내 블랙숄즈 이야기만 하는데 막 줄여서 얘기하면 3주 안에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블랙숄즈 모형이 뭐다를 마지막에 배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도하는가는 못 배워요. 근데 걔가 뭐다는 당연히 배워요. 그다음에 롱 포지션이 가지는 의미 그렇죠. 이게 당연히 헷갈립니다. 예. 콜 옵션에서의 롱 포지션, 콜 옵션에서의 숏 포지션, 그다음에 풋 옵션에서의 롱 포지션,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롱 포지션이 사는 사람이고 숏 포지션이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은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은 그냥 서로 다른 포지션인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또 하나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롱 포지션은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이 롱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롱과 숏을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공학의 이해 2는 현재로서는 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금융공학 2는 이렇게 파이썬이 많이 발전하기 이전에 내가 금융공학 1에서 여러분한테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금융공학 2에서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엑셀과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파생상품의 옵션, 파생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으로 한 학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훨씬 더 파이썬이라고 하는 다른 툴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것이 나와서 나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나도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나도 몇 년 전부터 머신러닝을 배워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비주얼 베이직 엑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파이썬, 인공지능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운 잡을 갖는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할 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공학 2가 아니라 이 금융공학 1에서 그거를 다 합쳐서 가르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 그리고는 포드랑 ST가 있던 부분. 오케이. 자, ST가 항상 플러스여야만 하는가요? ST는 항상 플러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ST는 어떤 물건, 뭐 그것이 무엇인지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경제학에는 가격이 마이너스인 건 뭐냐면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팔아야 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항상 플러스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롱 포지션 기준에서 그렇죠. 롱 포지션 기준에서.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권리가 있는 상품은 좋은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안 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권리만 있는데 의무는 없다.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러면 뭐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다. 그러면은 그건 괜찮겠다. 근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애가 있다 하면은 그런 걸 굳이 만들어서 팔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 주식하냐?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한테 있어서 주식은 언더라잉 에셋이고 나에게 있어서 언더라잉 에셋은 랜덤워크예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면은 파생 상품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잘못하면 인생이 괴로워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파생 상품 거래는 머신러닝이 주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머신러닝도 어떤 부분 틀림없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신러닝이 다 주도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 거래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거래를 하고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머신러닝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숏 포지션도 상품인가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주식을 파는 사람이 숏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생 상품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원금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가가 파생 상품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아니고요. 파생 상품이냐 아니냐는 기초 자산의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애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자신의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는 애들은 다 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원금보다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 상품도 있고 원금보다 손실이 날 수 없는 파생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를 나누는 기준으로 금감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거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파생 상품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중에서도 원금 손실이 그러니까 원금까지 밖에는 손실 보지 않는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옵션을 사는 거예요. 콜옵션을 사면은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산 돈만큼만 있는 겁니다. 근데 콜옵션을 팔면 그러면은 이제 무제한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